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채권보이에서 공개 녹화 이벤트 시점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선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할리스 커피 쿠폰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종종 이렇게 채권보이 발전을 위해서 이벤트 벌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이벤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루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실천을 해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해볼까 하면 그냥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많은 건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직접 실천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주 그런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만하고 적극적인 삶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 그런 거 좀 실천하는 한 주 보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글로벌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3월 FOMC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연준에서 3개월마다 경제 전망 수정 여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저희 채권부에서는 놓치지 않고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모시고 3월 FOMC를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채권부의 시황 분석부터 쭉 좀 살펴볼 겁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박준우 KB증권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주호입니다. 네, 연구원님 이게 2년물 금리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였더라고요. 물가 충격이 좀 계속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발표된 미국 2월 CPI가 전월 대비해서 0.4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고 1월 달 CP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개월 연속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2분기나 지나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 다시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CPI를 좀 살펴보면 중요한 항목이 주거비 하나가 있고 또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인플레이션 기여도를 좀 살펴보면 1월 달보다는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기여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아진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만약 주거비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만약 상승세를 계속 보였다라고 하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어렵구나라는 인식이 커졌을 텐데 2월 CPI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결국 노동시장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용은 결국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서비스 상품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급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지금 미국 노동시장을 좀 살펴보면 과열된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조금 과열이 해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었는데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 서베이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항목들이 있는데 작년 4분기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작년 12월부터는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진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2주 전이긴 하지만 연준에서는 베이지북이라고 지역의 경제 활동을 조사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워낙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판매 가격을 올려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점점 그런 환경이 아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쉽게 높아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최근 인플레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글로벌 슈퍼 위크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현지 시간으로 19일에서 20일 열리는 3월 FOMC, 여기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 그 시각 아니겠습니까? 분기 FOMC다 보니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가 되고 그 경제 전망 안에는 성장률이나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전망이 발표된과 동시에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도 함께 업데이트가 됩니다. 작년 12월 경제 전망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고 성장률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결국 실업률이 3%대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전망보다 실업률이 낮은 상태거든요. 결국 경제는 좋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준의 의중 변화가 점도표로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2024년도에 총 3회 인하를 점도표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인하를 전망한 위원들은 총 6명이었는데 그 6명 중에서 2명의 위원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3회 인하에서 2회나 1회 전망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줄이게 되면 연준 위원 전체 중간값이죠. 중간값은 2회 인하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상당한 금리 상승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해서 인하를 점점 느리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는 그 상승 자체는 굉장히 단기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설령 점도표를 올해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반기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그런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겠으나 2024년, 2025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인하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번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인하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연준의 점도표에서 올해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상향 조정될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또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고물가 상황 끈적하게 붙어서 잘 안 떨어지네. 이게 스티키한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슈퍼위크, 이 대형 재료가 많다는 게 일본 쪽에도 있습니다. 그 일본의 중앙은행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어요. 뭐 임금 상승률도 30년 만에 뭐 최대 오를 것이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던데요. 준우 연구원님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본 중앙은행의 특징은 연준과 다르게 사실 회의 이전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스들을 이용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언론 보도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의 최대 노조로 알려진 렌고라고 하는 노조가 올해 1차 임금 협상 결과를 5.2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 집단들이 주로 봄에 임금 협상을 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춘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이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는 과정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냐면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BOJ가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언론 보도가 사실도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의 관심이 이번 주에는 BOJ로 특히 더 쏠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니케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현재 마이너스 0.1%에서 0%가 아니라
0.0에서 0.1%로 이렇게 범위로 제시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다르게 팬데믹 이후로 일본 중앙은행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심리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좋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의 전망이 좋다는 것이고, 그 전망에 의거해서 임금 상승률도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임금 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이러한 심리 지표들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원하는 임금 상승률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순환 구조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야 가게들이 소비를 하고, 또 소비를 늘려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기다리고 있고, 최근에 임금 상승률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러한 기대가 어느 정도는 충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부작용이 조금 클 수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탈피하겠다라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매회 인상하는 게 아니라면 3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를 하게 되면 시장은 아마 그 이상을 더 기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설정해 놓고 있는 YCC, 일드커브 컨트롤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드커브 컨트롤은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를 1%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일본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 투자자들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 일본 장기물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글로벌 금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리도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커진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랩업을 해보자면, 저희는 1월, 2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올해를 크게 놓고 보자면 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금리 상승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연준의 FOMC와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의 통화정책 회의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하거나 혹은 기존에 전망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 채권 투자에는 여전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BOJ,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글로벌 금융 투자 시장에도 큰 영향 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채권 시장의 방향성, 전략까지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3월 FOMC 관전 포인트 잘 저희가 또 새겨서 대처해볼게요.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보이 이번 주는 뭐니 해도 3월 FOMC 이거입니다. 저희가 그 목요일 날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모시고 3월 FOMC 전격 분석과 더불어서 앞으로 채권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번 주도 열심히 활동해 볼게요. 여러분 응원합니다.